네,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환율부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30원대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이후에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지금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인데, 오늘의 이제 환율도 어떻게 계속 좀 오를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 시장이 계속 급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4.7원 오른 1,032원.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4월 30일 1,033원.20에 그 마감한 이후에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어떤 포지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환율이 급변동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환 딜러분들이 예상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1,028원에서 1,036원 사이에 급변동을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벌려놨던 그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면 변동성 장세가 조금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지 워낙 약세와 관련된 수혜주들, 자동차들 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받았더라고요. 환율 동향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또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 또 체크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어제 미국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 발표와 함께 M&A라든가 다양한 인수합병, 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사상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0.45% 오른 17,138.2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0.22% 오른 4,425.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 0.42% 상승한 1,981로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지속되면서 애플과 IBM의 협력, 그 다음에 루퍼드 머독의 타임워너 인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소재거리들이 증시에 계속 투자 심리를 부추긴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연준이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날 투자 심리에 호조를 보인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우선 연준의 어떤 그 뉴스부터 살펴본다면 연준은 16일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제는 최근 보통에서 완만하게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12개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확장이 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행 소비라든가 자동차, 소매 판매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어떤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시장 내에서는 마켓와치에 따르면 베이지북에서 그동안의 증가, 성장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봤을 때 향후에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2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추가로 축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로금리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FOMC 회의는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앞으로 계속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미부동산 산업협회에서 이날 주택시장 지수가 53으로 발표를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약 50 정도로 예상을 했고 직전 월이었던 6월 달에는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수가 보통 50을 넘어가면 주택 경기가 좋을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도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주간 실업 청구권자 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어떤 좋은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주택 지표, 뭐 고용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지금 다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징적인 어떤 호황을 나타내는 업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참 궁금해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제는 좀 두각을 나타냈습니까? 네, 어제는 그 헬스케어만 빠지고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다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 석유 및 정유 업종 쪽인데요. 어떻게 종목별로 그렇게 떨어진 종목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상승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마라톤 오일을 비롯해서 EOR 리소스, 체스피크 에너지 등이 보통 1.3%에서 2.4%대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 때문이고요. 특히 어제 그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들도 향후에 전 세계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미친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유 업체들의 그 어떤 활발한 그런 그 추심이 계속 불러일으켜져서 강세를 띈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뭔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꾸준히 나오는데 이렇게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시장은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업종도 그렇고요. 이번에 특징적인 종목은 IT 쪽에서 꼽아주셨다고요.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돼서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도 반도체주 인텔이 다시 한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9.27% 상승해서 34달러 65센트에 마감을 하였는데요. 20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사주 매입과 함께 2014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견인을 하였습니다. 또 전날 발표된 실적 발표도 크게 주가 상승을 촉매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인텔의 2014년도 2분기 수익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이 13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207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도 1분기와 비교해서는 약 8% 증가한 수치인데요. 영업이익도 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9,121억 정도 기록해서 무려 53% 상승한 그런 수치입니다. 시장 전망치를 가볍게 뛰어넘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의외로 PC 시장이 탄탄하게 그 성장을 했던 그런 부분과 함께 서버 시장에서 기존의 서버 시장의 그 매출 부분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서버 부분은 그 사물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수혜가 계속 입혀지고 있는데요. 인텔의 신제품 출시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의 데이터 센터 사업 부분이 3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그 정도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6,032억에 상당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부분도 12% 상승한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PC를 비롯해서 어떤 그 서버,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관련된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인텔의 실적이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4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20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약 3분기쯤에서 어떤 자사주 매입의 그런 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특징 업종 그리고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해외 직접 투자할 종목들은 또 일본 뉴욕 도쿄 증시로 좀 와본다면서요? 네. 기관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좋은 국가들 중에 한 3개 국가가 있는데요. 러시아와 일본이 보통 이렇게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보통 좋으면 일본 증시도 따라서 오르는 그런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있는 종목을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일본의 덴소라는 회사이고요.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종목 코드는 6902번을 쓰는 회사입니다. 도요타 그룹의 계열 회사입니다. 도요타 그룹의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보쉬와 컨티넨탈, 데일파이와 함께 전 세계 4대 메이저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사실 그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에 따라서 부품 업체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 회사, 덴소라는 회사는 일본의 주력 자동차 회사인 그 도요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의 부품을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주력 사업 부분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해서 동력 전달 장치인데요. 이 부분이 전체 회사 매출의 약 3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열 시스템과 정보 및 안전 시스템으로 사업 부문을 나눌 수 있는데,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좋은 회사입니다. 네. 네, 국내에서도 완성차보다 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알짜배기가 많은 산업 부분이 자동차 부품 쪽이잖아요. 이 회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어제는 좀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9엔 올라서 지금 현재 주가는 4,809엔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전문 업체인 팩셋에 의하면 덴소의 목표가는 약 5,400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 시장이 최근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중기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으로 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 매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증시는 사실 70%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에 상장한 주요 70개 회사들이 계속해서 배당 정책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덴소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배당 수익률이 약 1.01%에서 2%대로 상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도 계속해서 고배당 정책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엔저입니다. 엔저를 통해서 전방 산업인 자동차 회사들의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덴소의 가장 큰 주력 사업 부분인 파워트레인 부분이 약 34.6%를 차지하고 있는데, 혼다를 비롯해서 마츠다, 그다음에 스즈키의 대부분 덴소의 그런 부품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덴소의 실적도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열 전달 시스템도 약 29%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이런 시장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 시스템인 HEMS 사업 부문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 하이브리드 차의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 부분도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고 회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약 5,400엔 정도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일본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 회사 덴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표 주가 5,400엔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직투였습니다.